생각을 바꾸면 수익이 보인다. 역발상 투자의 문현진 멘토입니다. 자, 오늘도 많은 종목들이 급등이 나오고 많은 종목들이 급락을 하고 있죠.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들 체크해보면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. 도움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반드시 부탁드리면서 바로 한번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. 자, 일단 오늘 시장은 밀려 내려갑니다. 제가 말했죠. 추세라고 하는 이 부분, 뭔가 외모만 보고 판단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 모양새가 중요하다. 그걸 밑으로 무너뜨렸으니까 추가 하락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. 일단 크게 빠진 건 아닌데 내려가려고 하는 그런 뉘앙스를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. 이제 내일과 모레 어떤 흐름이 나오느냐에 따라 가지고 추가 하락이 생길 수도 있는가 없는가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일단 저는 내려간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. 올라갈 이유가 별로 없다 생각하기 때문에 양봉으로 조금 올라온다 하더라도 기술적 반등일 뿐인 것이고, 꼬리가 조금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그냥 꼬리일 뿐이다.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 아닐 것이다 라고 설명드리고 싶어요. 그래서 저는 저점이 낮아지는 어떤 그림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고 있고요. 아마 이 시장이 좀 크게 한번 빠져야 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. 좀 지루하다 생각하시는 분들은요, 안 내려가길 바라면 안 돼요. 내려가길 바래야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. 주가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. 무한정 올라가면 얼마나 좋겠냐마는 지금까지 역사를 통틀어 볼 때 수십 년간, 정말로 3, 40년간은 우상향을 했습니다. 근데 3, 40년간 우상향을 할 때 제가 그어놓은 것처럼 이렇게 대각선으로 일자로 올라왔는가? 그게 아니잖아요. 오르락 내리락을 수없이 반복을 하면서 올라왔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올라가기 위해서는 내려가야만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도 깨달을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저는 내려가는 걸 싫어하는 것 자체가 투자자의 자세로서는 빵점, 탈락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. 내려가는 건 오히려 즐길 줄 알아야 되고, 내려가는 것에 대해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. 일단 저는 내려가야 된다라고 봐요. 올라가려면 내려가야 한다. 그래서 물려 계시는 분들도 내 손실률이 조금 커질 수는 있으나 다시 올라가면 손실률은 줄어드는 거잖아요. 그런 것처럼 내려갔다가 올라왔을 때 얻는 이득이 더 많기 때문에 내려가는 게 조금 더 유리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. 자, 그래서 추가 매수할 기회가 없다고 하더라도 내려가는 게 맞고, 추가 매수할 기회가 있다면 내려오는 게 더없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. 저는 일단 2550포인트가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추가 매수나 신규 매수는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고민할 단계는 문제는 아니다라고 보여집니다. 일단 차트상에서 또 무시할 수 없는 게 이런 전고점인 건데요. 전고점은 뚫고 나면은 다시 여기서 반등이 나가는 경우가 많아요. 그래서 이 반등이 저는 여기서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전고점 언저리에서 바로 반등이 나올 것인가? 아마 그렇지 않을 것 같고 충격을 주고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죠. 왜냐? 그렇지 않으면 지금 증시는 개인 투자자들이 매도를 너무나 안 하기 때문에 물량을 뺏기가 힘들지 않았을까?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. 자, 어쨌든 이런 식으로 지금 지수는 내려가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고, 올라가기 위해서 좀 더 준비가 필요한 단계가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. 그렇기 때문에 굳이 추가 매수, 신규 매수는 절대 하면 안 된다라는 점 명심하시면 좋겠고요. 일단 오늘 올라오고 있는 기업들도 잡주가 많습니다.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잡주, 어떤 걸 잡주라고 도대체 부르는가? 일단 실적이 안 좋은 종목들이 잡주겠죠. 첫 번째로는. 두 번째로는요, 품절주, 주식수가 많이 없을 때 평소에는 소외받다가 이럴 때만 기승 부리는 기업들이 있어요. 그런 기업들을 우리는 좀 잡주라고도 부릅니다. 그리고 평소에 이제 시가총액이 너무 낮았던 기업들 있잖아요. 시가총액이 너무 낮아가지고 별 볼 일 없던 기업들이 있습니다. 1000억, 2000억달이라고 하는데 그런 정도의 기업들을 우리는 보통은 또 잡주라고 불러요. 가벼우니까 끌어올리기가 쉬운 거죠. 한 200억치 사가지고 끌어올릴 수가 있어서 3, 400억에 팔아먹는 그런 가벼운 종목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런 기업들이 지금 많습니다. 먼저 상한가에 3개가 보여지고요. 10% 이상으로 올라오고 있는 것도 11개가 보여지고, 10% 이하로 빠지고 있는 기업들도 상당히 많지만 급등 나왔던 기업들과 별로 탄탄하지 못한 기업들이 꽤나 많죠. 특히나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는 좋은 기업인데 왜 빠지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좀 많을 텐데, 좋은 기업이라고 안 빠지라는 법은 없습니다. 저는 항상 말하지만 기업이 좋고 나쁨은 투자하는데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다. 가격이라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거죠. 어쨌든 블록딜이 나왔다라고 하는데요. 블록딜 나올만 하고 저는 이거는 내려갈만 하다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상한 건 아니다. 추가 하락은 있을 것 같고요. 그렇다고 해서 이제 더 내려갈 건가? 그건 아닐 것 같기 때문에 들고 계시는 분들은 버텨야 될 것이고, 매수 관점으로 보시는 분들은 더 내려갈 수 있으니까 굳이 지금 들어갈 이유는 없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. 자, 그리고 일단 오늘 급등 나오고 있는 삼화왕관인데요. 지금 시가총액이 1200억이죠. 상한가 나왔는데도 1200억밖에 안 되는, 그리고 주식수가
210만 주밖에 안 돼요. 보통 일반적인 주식들의 평균적인 주식 수가 몇 주가 됩니까 하면은 보통 한 2천만 주 정도에서 내외로 왔다 갔다 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 정도면은 그냥 일반적이다. 2천만 주 정도 발행되어 있고 유통 주식 수가 한 1천만 주면은 그냥 뭐 적당하구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, 이 종목은 지금 뭐 200만 주밖에 없는데 그 와중에도 한 65%, 66%가 대주주한테 지분으로 묶여 있죠. 그러다 보니까 주식 수가 월등히 부족해지는, 정말로 부족해가지고 매수세가 조금만 몰려도 급등 나와버리는 거예요. 그래서 거래량이 17만 주밖에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상한가가 나오게 되고, 그 상한가가 유지가 될 수 있는 것도 그런 역할이겠죠. 이것도 노터스가 요새 이렇게 막 급등하고 올라가다 보니까 품절주가 이렇게 수직 상승하는 경우들이 좀 있다 보니까 이때다 싶어가지고 나도 한번 팔아먹어 보자 라는 심보인 것 같아요. 그래서 노터스,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디까지 올라갈 수 없는 어디까지 올라갈지 알 수 없는 기업이지만 사실 이건 이제 거의 올라올 만큼 올라왔다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. 멘토님, 그거는 예전에 어제도 그런 이야기 하지 않았나요? 맞아요.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는데 제가 이걸 어떻게 고점을 맞춰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맞춘다는 느낌보다는 만족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, 어제 샀으면 오늘 돈 벌어야 되는데 그런 망상을 하지 않는 게 저는 제일 좋지 않을까,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. 그건 마치 김태희가 연예인 되기 전에 내가 꼬셔가지고 결혼했어야 되지 않을까, 뭐 그런 망상에 빠져 있는 건데,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라고 할 수밖에 없겠죠. 그러니까 그런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. 하지 마세요, 이런 거 생각을. 이런 거는 그냥 안 들어가는 게 상책이다, 쳐다도 보지 못할 나무다, 뭐 그런 거예요. 그래서 보시면 좋겠습니다. 자, 그리고 사마왕관도 마찬가지로 어디까지 급등할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매수 대비해서 호가 잔량이 상당히 약해요. 그래서 저는 이거 6, 7만원 정도까지 올라가면 빠질 것 같으니까 너무 무리하지 않으시길 바라고요. 한창을 봅니다. 한창도 시가총액이 1000억밖에 안 되죠. 그래서 이거는 원래 1000억 미만짜리 100원짜리까지 1000원 미만으로 들어갔던 그런 기업이었는데 잡주가 또 급등하고 있습니다. 한창은 원래 정치 테마로 엮여있던 기업이어가지고 이렇게까지 올라올 기업인가 하면요, 글쎄요. 일단 폐플라스틱에서 뭐 수혜를 본다, 뭐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, 그것도 저는 솔직히 좀 뭐 긴가민가 합니다.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까지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요. 저는 들고 계시는 분들은 추가 매수는 절대 안 되고, 일단 뭐 고가에 사서 물려 계시는 분들은 저도 어쩔 수가 없는데, 그게 아닌 분들은 이제는 타협 보고 나올 때가 되었다라고 전략을 드리고 싶어요. 일단 이렇게 수직 상승을 하게 되면 오랫동안 내려왔던 기업들은 또 횡보를 하게 됩니다. 그래서 1000원 미만으로 또 떨어질 가능성이 높거든요. 그래서 추가 매수 고민하시는 분들은 1000원 미만 떨어졌을 때도 불구하고 이 기업이 괜찮다고 느낀다면은 그때 추가하면 사는 게 맞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 급하게 하지 마시고 지켜보라 라는 전략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. 자, 이렇게 오늘도 역시나 시가총액이 조금 약하고 좀 세지 않은 종목들이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, 그만큼 시장은 역시나 여전히 약하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. 이럴 때 여러분들이 급하게 서두르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. 뭐 내 종목이 좀 많이 떨어진 것 같으니까, 내가 손실률이 너무 크니까 뭐 추가 매수해야 되겠다,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. 저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뭐 너무 과하게 들어가시거나 매수를 하시거나 매도하시거나 이런 부분들은 원치 않고요. 적당하게 좀 타협을 보는 수준이 제일 좋다. 그 타협이라고 하는 부분은 역시나 무리하지 않는 거, 신규로 과감하게 들어간다든지 추가하면서 절대 하지 않는다는 거, 그것만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. 그것만 하신다 하더라도 솔직히 이 시장 어렵지 않거든요. 그래서 현금 마련하신 분들은 최대한 꽉 쥐고 계시고, 현금 마련할 기회가 있다면 놓치지 마시고 현금 마련부터 하셔라. 수익보다 중요한 건 현금이다 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네요. 자, 이렇게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역발상 투자의 문현진 멘토였습니다. 고맙습니다.